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이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과 학생들이 자취를 하면서 생활 방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취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까요? 집을 구한 후 필요한 것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옵션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와 옵션이 없는 집으로 들어갈 때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옵션이 있는 집을 구했을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옵션이 있는 집에는 책상, 냉장고,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등이 옵션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에 입주할 경우에는 침대와 기타 생활용품들만 필요합니다. 우선 침대를 구할 텐데요. 침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침대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침대 회사 에이스 침대나 시몬스 침대 또는 가구 전문 회사인 일룸이나 리바트, 보르네오 같은 가구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저희 생활에 매우 필수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용품 중 하나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좋은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용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먹을 때 사용하거나 요리를 할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이소 같은 되게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이러한 기사가 있는데요. 다이소를 애용하는 블로거들도 다이소에서 사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럴 때 사지 말아야 할 물건 중에 하나로 주방용품인 식기류나 주걱, 수저 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본 결과로 봤을 때 다이소 같은 저렴한 곳에서는 주방용품들을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른 국산이나 일제, 유럽산으로 된 브랜드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과 같은 유해한 성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방용품을 사용하면서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옵션이 없는 집을 구했을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옵션이 있는 집과 달리 매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상은 본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생각한 후에 그에 맞는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책상의 깊이가 깊은 책상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책상을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책상의 길이가 좌우로 긴 책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크기를 생각하고 난 후에는 책상의 디자인이나 색, 원목 등을 고려합니다. 집에 밝은색 톤으로 집을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밝은색 책상을 구입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무 계열의 우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드 톤으로 된 책상 원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와 디자인, 색, 원목 등을 고려하셨으면 그에 맞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잘 파악한 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된 책상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싼 가격으로 책상을 구입하게 되면 내구성이나 페인트 칠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가격 내에서 본인의 금전 상황에 맞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냉장고를 알아볼 텐데요. 냉장고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필수적인 가전제품입니다. 우선 1인 가구의 상황에서는 투도어의 작은 냉장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고를 때는 언제 생산됐는지 전력 소비 등급도 고려하고 용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용량을 고려할 때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며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요리를 자주 해먹어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많으면 식재료 보관 차원에서 용량이 큰 냉장고를 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부분의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거나 배달로 해결한다면 가격적 측면에서 용량이 크지 않은 냉장고를 사는 것도 현명할 것입니다. 전력 소비 등급도 고려해 줘야 하는데요. 당연히 전력 소비 등급이 1등급인 냉장고를 사는 게 좋겠지만 1등급 제품은 가격대가 나가기 때문에 금전적 상황에 맞게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필수템인 에어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스타일에 따라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작은 원룸 또는 1.5룸을 계약했다면 그에 맞게 작은 사이즈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은 방이 작으므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안성맞춤이죠. 그러나 집이 조금 큰 투룸이거나 17평을 넘어가는 집의 경우에는 각 방에 작은 에어컨을 설치하기보다는 큰 스탠딩 에어컨 한 대를 구입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딩 에어컨은 냉방 효과도 강하여 집이 넓어도 대부분의 집 전체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탁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탁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른 종류로는 드럼 세탁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세탁기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세탁기 구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가격, 세탁물, 세탁 시간 등이 있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드럼 세탁기가 일반 세탁기에 비해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와 비교할 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세탁기가 우수하지만 드럼 세탁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세탁기라는 인식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세탁 방식의 측면에서는 드럼 세탁기는 세탁물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세탁을 하기 때문에 세탁통과 세탁판을 회전시켜 생기는 물살로 세탁하는 일반 세탁기에 비해서 세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탁 적정량도 드럼 세탁기는 일반 세탁기보다 훨씬 적은 양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세탁물을 넣으면 낙차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는데 세탁물이 꽉 차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탁 시간을 볼 때 최신형 드럼 세탁기는 세탁 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보통 세탁 시간은 일반 세탁기가 짧고 드럼 세탁기가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탁기를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취생들이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자취생들이 생활 방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까요? 지금부터 자취생의 집안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 세탁과 분리수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탁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 오늘은 빨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건을 빨래를 해볼게요. 수건을 세탁기에 넣을게요. 이 정도 양의 수건이면 이제 세제를 3분의 1컵만 적당한 양을 이제 넣으면 되는데요. 보통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같이 쓰시는 분이 계신데 섬유유연제는 빨래를 할 때 쓰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섬유유연제는 이제 수건의 물 흡수율을 낮춰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제 3분의 1만 넣을게요. 이 정도는 이제 절반이어서 아니죠. 네, 이 정도 이제 3분의 1이어서 이거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닫아주면서 문을 닫아줍니다. 자, 이제 빨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켜주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선 표준 세탁은 일반적인 빨래,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옷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넣었던 수건 같은 것들을 할 때는 표준 세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스피드 워시가 있는데 자취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빠르게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스피드 워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세탁기를 돌리면 시끄러운데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조용조용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헹굼 플러스 탈수 기능이 있는데 빨래를 돌리고 나서 세제가 다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이 코스를 한 번 더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일부분만 설명해 드렸는데 나머지 기능들은 자취를 할 때 필수적인 기능들이 아니어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 유튜브 같은 매체를 활용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빨래를 이제 스피드 워시로 돌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리수거의 경우에는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유리병, 일반 쓰레기,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이런 종이 쓰레기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일단 투명한 플라스틱이 따로 있는데요. 투명한 플라스틱에는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죠. 투명한 플라스틱을 버릴 때는 이렇게 라벨을 제거해주고 버려야 됩니다.
라벨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면 이제 분리수거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만약 이런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가 물이 아니므로 한번 헹궈주고 버려야 됩니다. 저는 미리 헹궈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리병인데요. 유리병의 경우도 액체를 다 버려줍니다. 그리고 액체가 물이 아니니까 한번 헹궈주고 버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잘 헹구고, 유리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 꼭 닫아줘야 되는데요. 유리병은 재활용을 할 때 이 통 전체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뚜껑을 닫지 않을 경우 이쪽에 손상이 생겨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헹구고 뚜껑까지 닫았으면 재활용 준비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 쓰레기는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꺼내서 잘 묶어서 버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바깥에 버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요, 종이 쓰레기는 이렇게 부피를 작게 하여 버려야 됩니다. 네, 이제 분리수거를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은 분리수거를 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는 이런 일반 쓰레기가 적혀있는 통에다가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 버릴 때는 이렇게 봉지를 잘 묶어서 이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플라스틱을 버리러 왔는데요. 플라스틱도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이 모여있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주시면 됩니다. 버릴 때는 플라스틱만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네, 유리병을 버릴 때도 이렇게 유리병 분리수거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는 깨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히 내려놔야 됩니다. 네, 종이를 버릴 때는요, 이렇게 종이 분리수거함 따로 있는 곳에 버려야 됩니다. 일반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택배로 온 박스 같은 것도 종이인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건 뜯어주고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뜯을 때는 매우 쉽게 탈부착이 되어 있는 스티커로 되어 있으므로 부드럽게 제거해 주시고, 이것은 일반 쓰레기 버리고 주소가 붙어있지 않은 채로 박스를 종이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탁과 분리수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